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기술 코치 알버트입니다. 오늘은요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냐면 돈을 벌게 해주는 NLP 테크닉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NLP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옛날에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리처드 밴들러랑 이제 존 그린더라고 하는 한 명의 대학원생과 대학 교수가 당대 최고의 심리치료사들을 이제 모방을 하고 그들의 천재적인 그런 상담 능력 또는 설득 능력을 이제 자기들도 할 수 있게끔 모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만든 시스템이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이제 천재성의 모방을 위한 시스템이 NLP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NLP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고 좀 더 잘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을 벌게 해주는 NLP 테크닉이라는 주제로요, 한번 이제 뭐 자기 비즈니스를 하신다거나 또는 뭐 회사에서 능력을 좀 잘 보이게 되면 승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즈니스에 좀 도움되는 NLP 테크닉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메타 모델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메타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NLP 테크닉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테크닉이기도 하고 가장 잘못 쓰이고 있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메타 모델을 이제 NLP 책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으면 상대방이 비교 대상이 뭐하고 서술자가 뭐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에 비교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뭐 진짜 뭔 헛소리야 막 이렇게 여겨질 만한 질문들을 하라고 NLP 책이나 그런 데서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메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더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법이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도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뭘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어쨌든 머리를 자르는 거라고 하자. 특히 남자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얘기가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말이 계속 두루뭉실하고 뭔가 모호하고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상대방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딱 원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딱 맞아요 그거예요 하고 예를 들어 뭐 영업사원이라면 계약이 체결이 되지가 않고 또 서비스업이라면 이거 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애매함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실감나는 걸로 바꿔주는 것인데,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정석적인 NLP처럼 이제 마법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거. 거기에 나온 것처럼 심리 상담하듯이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금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NLP 테크닉을 쓸 거면 메타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예시를 주면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예시를 어떤 그걸 주면서요, 이것과 비교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하면 요즘은 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스타일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이거보다 짧은지 긴지를 갖다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고 하면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은 딱 사람들이 알만한 기준을 제시를 한 다음에
신라면보다 매운맛이냐 맵지 않느냐 같은 식으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원하는 그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NLP 메타 모델은 원래 이제 심리 상담을 위한 것이라 이 사람 안에 모든 자원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불안함이 있다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불안하세요. 정확히 무엇에 비교해서 그 상황이 불안하세요. 정확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이 사람의 내면으로 계속해서 파고들기를 이제 바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게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쉽게 하길 원하니까요. 정석적인 메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용이 아니라 비즈니스용으로 쓸 때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주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상대방의 안에 숨겨져 있는 어쩌면 그 사람도 몰랐을 법한 가치 기준을 찾아내고 일단 그 가치 기준을 찾아내고 내가 그 가치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상대방한테 이제 고객으로서의 충성도를 얻게 되고요. 상대방과 나는 정말로 기분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무엇하든 내가 무엇하든 그것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담당자랑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은 꼬치꼬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예시를 주고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좀 그런 인재사항을 파악을 하기가 쉬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인사 담당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허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테크닉인 메타 모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이건 비즈니스용으로 개량된 메타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의를 하니까 또는 코칭을 하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뭘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고 이런 것처럼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땠으면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름의 그런 일종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주장이 드러난 무언가를 저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비교의 대상을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을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응용 버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강의를 하신다거나 학원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누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또는 뭐 한의원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이제 갔던 한의원이든 뭐 학원이든 그런 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온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저번에 그 경험은 어떠셨어요? 라고 일단 물어봅니다. 상대방 안에서 끌어내죠, 기준을. 그 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어떠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는 나름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럼 그걸 명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 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이뤄주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당연히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테크닉은 이제 비즈니스화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메타 모델입니다. 원래 이 메타 모델은 심리 상담에서 상대방의 이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역시 비즈니스 할 때 상대의 가치 기준, 니즈, 또 상대의 그런 불만 사항에 대해서 잘 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고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할 수 있고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스토리텔링 테크닉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테크닉은 이 NLP에서 모방을 한 모델링을 한 연구를 한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아니죠. 정신과 의사의 비장의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물건은 짱이에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그걸 비판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최면 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최면이나 그런 거에 조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최면이라는 거는 막 눈이 감깁니다 이런 걸로 상상하고 옵니다만,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일종의 대화 최면 기법, 또 일종의 서브리미널한 그런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법을 배우신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저한테 배우신 다음에 몇 주가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갔더니 나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분이 되게 흥분해서 자기가 배운 걸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식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얍얍얍얍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반신반의하고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침을 놓으시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침발이 갑자기 엄청나게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해봤는데 잘 되니까 아는 사람 자꾸 다 해보셨대요. 임상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효과가 잘 나니까 자기도 반신반의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3주를 갖다 해봤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난다는 걸 자기가 명확히 안 다음에 이제서야 연락을 해서 죄송하다, 근데 진짜 감사하다고, 뭐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한 말이 그겁니다. 자기는 최면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냥 힘 빠고 뭐 심리 치유하고 뭐 약간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그냥 뭐랄까 일종의 이완법, 명상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실제로 한의사로서 임상에 써보니까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되고, 또 이 고객들이, 환자들이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한테 오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한테 큰 호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최면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뭐 이완법, 힘 빼는 법이라든가 단순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법이고, 상대방의 잠재의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치유사로서의, 그런 힐러로서의 상대방이 정말로 덜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최면 테크닉을 썼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상대방의 잠재의식의 최면적인 그거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그런 진심이 훨씬 더 잘 어필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문을 낸 것이고 치유 효과도 잘 난 것이고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거는 최면의 힘이기도 하고, 최면과 함께 어떤 것이 컸냐면 당신이 이제 치유사로서, 힐러로서, 의료인으로서 상대방을 치유해주고자 하는, 상대방의 인생에 좀 고통이 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가 가르친 것이 100%라는 것이 아니라 50-50일 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어떤 일종의 일화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는 게 되게 좋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숨어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화를 통해서 나의 그 비즈니스의 장점, 나의 강점, 다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든가 강점을 조금 실감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일화를,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링 테크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또는 뭐 제 네이버 카페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또는 뭐 다른 사람 추천해줘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추천해서 오신 분들이 맨날 2-3분씩 계십니다. 그럼 어쩌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 이제 아는 형님이 뭐 이런 심리 상담 쪽 일을 하는데, 또는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갑자기 요즘 장사가 잘 되더라. 그래서 뭐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는데 뭐 처음에 최면 뭐 이런 걸 한다길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다가 술 몇 잔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하는 말이 뭔가 그럴듯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고 조금 더 고객들이 만족하는 걸 보니까, 게다가 막
되게 친해지는 걸 빨리 친해지는 걸 보니까 나도 그걸 배워야 되겠다. 어디서 배웠냐라고 하니까 저를 추천해 주더라라는 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추천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일종의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좋았던 그런 고객들이 만족을 했던 스토리를 기억을 해놨다가 뭐 그냥 잡담을 하면서도 괜찮고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마치 가랑비에 그 옷이 젖듯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테크닉입니다. 주의점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어내시면 안 돼요. 그럼 티납니다. 진짜로 있었던 스토리를 기억을 해놨다가 그냥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테크닉인 바로 스토리텔링 테크닉입니다. 감이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메타모델과 스토리텔링 테크닉이 동시에 사용되면 정말로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이 오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NLP 책들이 시중에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 상담에 치중되어 있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신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거나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방식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디스크립션 창이나 댓글 창에 제가 제가 이번에 하는 오프라인 강의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힘노시티 주소를 참고를 하셔서 배우기 시작하시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인간과의 인간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돈을 버는데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돈을 정말 많이 버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심리기술 코치 알버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요, 굉장히 상대방을 어떻게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상대방한테 좋은 가치 있는 걸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리기술 코치 알버트였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코칭, 개인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메일을 끝나고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